당장 손 떼. 지금 미쳤어요? 그날 밤 병실에서 그녀는 충격적인 광경을 보고 말았습니다. 간병인이 그녀의 남편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던 것이죠. 그 여자는 왜 그녀의 남편을 죽이려고 했을까요? 그리고 20년 전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몰랐던 남편의 과거가 정말 끔찍한 비밀이 있다는 걸 말이에요. 그날 밤부터 시작된 이야기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께 들려드릴 것은 간호사인 그녀가 직접 겪은 실제 이야기입니다. 35년, 그게 제가 간호사로 일한 시간이었어요. 대학병원 응급실에서 보낸 긴 세월 동안 저는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됐습니다. 환자의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는 눈, 약물 반응을 미리 알아채는 직감, 심지어 의료진의 미묘한 표정 변화까지도 읽어내는 예리한 말이에요. 그래서 남편이 갑자기 쓰러졌을 때도 저는 다른 보호자들과는 달랐습니다. 여보, 괜찮아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하면서 가슴을 움켜쥐던 그 순간이 아직도 생생해요.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응급실에서 35년을 일한 저는 즉시 알아챘죠. 119 불러요. 빨리. 아들 민수가 허둥지둥하는 사이 저는 차분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온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남편과 결혼한 지 25년, 평범한 의사 남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이었는데 병원에 도착한 후 의사들이 바쁘게 움직였어요. 저는 복도에서 기다리면서도 모든 걸 관찰했습니다. 간호사들의 움직임, 의사들의 표정, 심지어 청소부 아저씨의 걸음걸이까지도요. 어머니, 아버지 상태가 안정됐어요. 민수가 안도의 숨을 내쉬었습니다. 20살의 대학생인 아들은 아직 어렸어요. 이런 상황이 낯설고 무서웠을 거예요. 다행이다. 정말 다행이야. 하지만 제 마음은 편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이상했어요. 남편 상태는 분명 심각했는데 의료진들의 반응이 묘하게 어색했거든요. 입원 첫날 밤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진이라고 합니다. 앞으로 환자분을 돌보게 될 간병사예요. 수진이 인사를 했을 때 저는 순간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뭔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이었어요. 아, 네. 잘 부탁드려요. 수진은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여성이었어요. 단정한 외모에 조용한 말투, 겉보기에는 전혀 문제없어 보였습니다. 간병사 경력이 어떻게 되세요? 15년 정도 됐어요. 이 병원에서 일한 지는 3년째고요. 수진이 미소를 지었지만 그 미소가 왜인지 차가워 보였어요. 제 마음이 움츠러들었습니다. 첫 주는 별일 없이 지나갔어요. 남편 상태도 점점 좋아지는 것 같았고 수진도 성실하게 간병을 해줬습니다. 하지만 저는 계속 지켜봤어요. 35년 동안 키운 직감이 자꾸만 경고를 보냈거든요. 뭔가 이상해.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정확히 뭐가 이상한지는 몰랐어요. 그냥 느낌이었습니다. 2주째가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어머니, 잠깐 나가셔도 돼요. 환자분 약 먹이고 정리 좀 할게요. 수진이 말했을 때 저는 무심코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복도에 나가서도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문틈 사이로 병실을 들여다봤어요. 수진이 뭔가를 하고 있었는데 그 모습이 평상시와 달랐어요. 너무 조심스럽게 마치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것처럼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뭘 하는 거지? 제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했어요. 3주째가 되면서
남편 상태에 이상한 변화가 생겼습니다. 여보, 요즘 어때요? 응, 가끔 어지럽고 속도 메스꺼워. 의사 선생님께 말씀드릴까요? 아니야, 괜찮아. 약 부작용인가 보지.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어요. 남편이 먹는 약들로는 그런 증상이 나올 수 없다는 걸요. 그날 밤 저는 수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수진이 남편에게 약을 줄 때마다 제 시선이 따라갔어요. 그녀의 손동작, 표정, 심지어 숨소리까지도요. 뭔가 숨기고 있어. 확신이 들기 시작했어요. 4주째 되던 날 결정적인 순간이 왔습니다. 어머니, 환자분 혈압약 떨어져 가는데 집에서 가져오시는 게 어때요? 밤에 필요할 수도 있거든요. 수진이 제안했을 때 저는 잠깐 망설였어요. 뭔가 이상했거든요. 병원에 약이 충분히 있는데 왜 집에서 가져오라고 하는 걸까요? 그럼 다녀올게요. 하지만 결국 집으로 향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약을 챙기면서도 마음이 계속 불안했어요. 뭔가 놓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빨리 가야겠어. 시계를 보니 밤 10시였어요. 평소보다 늦은 시간이었습니다. 병원으로 급히 돌아가는 내내 제 심장은 쿵쿵거렸어요. 왜인지 모르겠지만 뭔가 끔찍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예감이 들었거든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기다리는 동안에도 발이 저절로 떨렸어요. 여보, 괜찮겠지? 혼자 중얼거리면서도 불안감은 점점 커져갔습니다. 복도를 걸어가면서 저는 평소보다 조심스럽게 발걸음을 옮겼어요. 왜인지 소리를 내면 안 될 것 같았거든요. 병실 문 앞에 섰을 때 제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문을 살짝 열어보니 병실 안이 어둡게 보였습니다. 남편은 잠들어 있는 것 같았고 수진이 옆에 서 있었어요.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수진의 손에 뭔가가 들려 있었거든요. 주사기였어요. 제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그 주사기는 분명히 처방전에 없는 것이었어요. 35년 경력에 저는 확실히 알 수 있었거든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어요.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제 목소리가 병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자신도 놀랄 만큼 큰 소리였어요. 수진이 화들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 주사기를 재빨리 숨겼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아, 어머님 놀라셨죠?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다가 금세 억지 미소를 지었어요. 환자분 상태 확인하려고 혈액 검사용 샘플을 거짓말 마세요. 제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어요. 35년 동안 쌓인 경험이 확실하게 말해주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 주사기 안에 든 건 혈액 채취용이 아니에요. 수진의 표정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 눈에서 뭔가 차가운 기운이 흘렀습니다. 제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이 사람이 누구든 뭘 하려는 거든 저는 절대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제 남편을 지켜야 했어요. 그날 밤 이후로 잠이 오지 않았어요. 수진의 그 차가운 눈빛이 자꾸만 떠올랐거든요. 분명히 뭔가를 숨기고 있었어요. 하지만 증거가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으세요? 민수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어봤어요. 제가 밤새 뒤척이는 소리를 들었나 봐요. 응, 괜찮아. 그냥 아빠 걱정돼서. 거짓말이었어요. 남편 걱정도 있었지만 수진에 대한 의심이 더 컸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을 주의 깊게 관찰하기로요. 오늘은 제가 병실에 계속 있을게요. 어머니, 괜찮으세요? 저 혼자서도
충분히. 아니에요. 제가 있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아주 잠깐이었지만 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날부터 저는 수진의 모든 행동을 지켜봤어요. 약을 주는 방법, 남편과 대화하는 태도, 심지어 걷는 모습까지도요. 35년 동안 키운 관찰력을 총동원했습니다. 이틀째 되던 날이었어요. 수진 씨, 간병사 일을 언제부터 하셨어요? 15년 전부터요. 처음 일하신 병원은 어디였어요? 수진의 손이 잠깐 멈췄어요. 아주 미세한 변화였지만 제 눈에는 확실히 보였거든요. 여러 곳에서 일했어요. 기억이 그래요? 기억이 안 나세요? 오래됐거든요. 수진이 시선을 피했어요. 뭔가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요. 병원 사무실에 찾아갔습니다. 원무과장님,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네. 어머님, 무슨 일이세요? 저희 남편을 돌보는 간병사 이수진 씨에 대해서 좀 물어보고 싶어요. 원무과장의 표정이 어색해졌어요. 수진 씨요? 무슨 문제라도 있으신가요? 혹시 다른 환자에게서 문제가 생긴 적은 없나요? 그런 일은 없었던 것 같은데요. 하지만 그의 시선이 계속 흔들렸어요. 뭔가 말하지 못하는 게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정말 아무 문제 없었나요? 어머님, 혹시 어떤 일이 있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아니에요. 그냥 궁금해서요.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하지만 원무과장의 반응이 이상했습니다. 그날 저녁 민수와 대화를 나눴어요. 민수야, 엄마가 너무 예민한 것 같니? 엄마, 요즘 많이 힘드시잖아요. 아빠 때문에 스트레스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그럴까? 민수까지 제 편이 아니었어요. 온 세상이 저 혼자인 것 같았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저는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간호사 동기인 혜진이었습니다. 혜진아, 나야, 어머, 은희야,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요즘 좀 힘들어서 남편이 입원했거든. 어머, 큰일이네. 괜찮아? 응. 다행히 상태는 좋아졌어. 그런데 혜진아, 너한테 부탁이 하나 있어. 뭔데? 이수진이라는 간병사 알아? 좀 이상해서. 혜진의 목소리가 갑자기 진지해졌어요. 수진이 왜 뭔가 숨기는 게 있는 것 같아. 혹시 알아볼 수 있을까? 알겠어. 내가 알아볼게. 혜진은 여전히 현역 간호사였어요. 병원 내부 사정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이틀 후 혜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은희야, 만나자. 중요한 얘기가 있어.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무겁고 심각했습니다. 왜? 뭔 일이야? 전화로는 안 돼. 카페에서 보자. 그날 오후 저는 혜진과 만났어요. 혜진의 표정이 어둡더라고요. 은희야, 앉아. 왜 그래? 무슨 일이야? 혜진이 서류 몇 장을 꺼냈어요. 이수진에 대해 알아봤는데 어떻게 됐어? 심각해. 혜진의 손이 떨리고 있었어요. 수진이가 근무했던 병원들을 다 조사해봤어.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어. 뭐가? 연속으로 의문의 환자 사망 사건이 발생했어. 순간 온 세상이 돌고 있는 것 같았어요. 뭐라고? 총 3곳의 병원에서 일했는데 각각 2명씩 환자가 갑자기 사망했어. 모두 원인불명이었고 제 손에서 컵이 떨어질 뻔했어요. 확실하지는 않아 하지만 우연치고는 너무 많아. 혜진이 또 다른 서류를 보여줬어요. 더 이상한 건 수진이가 그 병원들을 옮길 때마다
추천서가 아주 좋았다는 거야. 추천서가? 응,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좋은 평가를 해준 것 같아.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혜진아, 그럼 우리 남편이 모르겠어. 하지만 조심해야 할 것 같아. 그날 밤 저는 결심했습니다. 수진의 정체를 직접 확인해 보기로요. 위험했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남편을 지켜야 했거든요. 다음 날 밤 수진이 잠깐 자리를 비운 사이였어요. 화장실 다녀올게요. 수진이 나간 후 저는 재빨리 그녀의 개인 물품을 뒤졌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심장이 쿵쿵거렸고요. 가방 안에서 낡은 신문 스크랩이 나왔어요. 이게 뭐지? 신문을 펼쳐보는 순간 세상이 멈춘 것 같았어요. 응급실 오진으로 일가족 3명, 사망 담당 의사 박동훈. 이게 무슨 일인가요? 제 눈이 글자를 따라 움직였어요. 1999년, 20년 전 기사였습니다. 박동훈, 제 남편 이름이었어요. 안 돼, 안 돼. 제 안에서 뭔가가 무너져 내렸어요. 수진의 수첩도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펼쳤습니다. 거기에는 가지런한 글씨로 무서운 내용이 적혀 있었어요. 박동훈 의사, 당신은 20년 전 우리 가족을 죽였습니다. 제 숨이 막혔어요. 부모님과 오빠를 한순간에 앗아간 당신의 오진. 글자가 흔들려 보였어요. 이제 당신도 같은 고통을 느껴보세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뒤이어 상세한 복수 계획이 적혀 있었어요. 어떤 약물을 언제 사용할지, 어떻게 들키지 않을지까지요. 안 돼. 이럴 수가. 제 다리에 힘이 빠졌어요. 남편이 과거에 의료사고를 냈다는 것도 충격이었지만 수진이 그 때문에 복수하려 한다는 게 더 무서웠어요. 발소리가 들렸어요. 수진이 돌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재빨리 모든 걸 원래 자리에 놓고 자리로 돌아갔어요. 다녀왔어요. 수진이 들어오면서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미소가 전혀 다르게 보였습니다. 20년의 원한이 담긴 미소였어요. 네, 수고하세요. 제 목소리가 떨렸지만 들키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그날 밤 저는 한잠도 자지 못했습니다. 남편의 과거, 수진의 복수 계획, 그리고 앞으로 벌어질 일들, 모든 게 악몽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제가 남편을 지켜야 했으니까요. 모든 걸 알아버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수진과 직접 맞서기로요. 위험했어요. 하지만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남편 목숨이 걸린 일이었거든요. 수진 씨, 저 잠깐 나갔다 올게요. 네. 어머님, 천천히 다녀오세요. 수진이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했어요. 하지만 이제 그 목소리가 전혀 다르게 들렸습니다. 복수를 꿈꾸는 사람의 목소리였어요. 병실을 나온 저는 복도 끝으로 갔어요. 하지만 멀리 가지는 않았습니다. 구석진 곳에 숨어서 병실을 지켜보기로 했거든요. 이제다.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몇 분이 지났을까요? 수진이 남편에게 다가가는 게 보였어요. 그녀의 움직임이 평소와 달랐습니다. 조심스럽고 긴장된 모습이었어요. 뭔가를 꺼내고 있었어요. 주사기였습니다. 안 돼. 제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직 기다려야 했습니다. 확실한 증거를 잡아야 했거든요. 수진이 주사기를 남편 팔에 가져다 댔어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저는 병실로 뛰어들었어요. 수진 씨, 그만해요. 제 목소리가 병실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이 깜짝 놀라며 돌아봤어요. 그 순간
주사기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어머님? 언제? 이제 그만하세요. 모든 걸 알고 있어요. 수진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어요. 그리고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면을 벗는 것처럼요. 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어요. 이제 더 이상 착한 간병사가 아니었습니다. 20년 전 일 말이에요. 수진의 눈이 순간 커졌어요. 당신 가족 일도 알고 있고요. 어떻게? 수진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알았어요? 저도 간호사였거든요. 35년 동안요. 제가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리고 당신이 숨긴 신문 스크랩도 봤어요. 복수 계획도요. 수진의 얼굴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20년의 원한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그럼 뭐 어쩌라고요? 왜 방해하세요? 이 사람은 살 자격이 없어요. 수진이 소리를 질렀어요. 목소리에 20년의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 가족을 죽인 사람이에요. 부모님도 오빠도 모든 걸 잃게 만든 사람이라고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보다 분노가 더 많았습니다. 수진 씨 마음은 이해해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계속 말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아니에요.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바닥에 떨어진 그 주사기. 염화칼륨이죠. 수진의 얼굴이 더욱 굳어졌어요. 20mm면 심정지를 일으킬 수 있어요. 35년간 응급실에서 일하면서 그런 사례를 수없이 봤거든요. 그럼 어쩌라고요? 수진이 다시 소리쳤어요. 제 가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무도 책임지지 않았어요. 수진이 무너져 내렸어요. 바닥에 주저앉으면서 오열하기 시작했습니다. 18살이었어요. 갑자기 혼자가 됐어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습니다. 부모님 장례식도 혼자 치렀어요. 오빠 장례식도요. 수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그때부터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간병사가 된 것도, 이 병원에 온 것도, 모든 게 계획이었어요. 수진 씨, 매일 밤 꿈에서 봤어요. 부모님과 오빠가 저를 원망하는 꿈을요. 수진이 고개를 들어 저를 봤어요. 그 눈에는 20년의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왜 복수하지 않냐고, 왜 그냥 살고 있냐고 물어봤어요. 바로 그때 남편이 눈을 떴어요. 무슨 일이야? 남편 목소리가 약했지만 상황을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수진이 남편을 봤어요. 20년을 기다린 순간이었습니다. 박동훈 의사님, 수진의 목소리가 얼음처럼 차가워졌어요. 기억하세요? 1999년 응급실에서 오진을 내린 일을요. 남편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어요. 그때 그 사건. 네, 맞아요. 제 가족이었어요. 남편이 천천히 일어나려고 했어요. 하지만 몸이 약해서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남편 목소리가 떨렸어요. 매일 생각했다. 그 일을 용서받을 수 없는 일이라는 걸 알고 있어. 미안하다고요? 수진이 비웃었어요. 미안하다는 말로 제 가족이 돌아와요? 아니야 하지만 18살 소녀가 혼자 남겨진 걸 아세요? 수진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돈도, 의지할 사람도, 아무것도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할 말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복수하려는 거예요? 제가 수진에게 물어봤어요. 복수 말고 달리 뭐가 있어요? 수진 씨, 복수는 아무것도 되돌려주지 않아요. 그럼
뭘 하라고요? 당신 가족도, 당신의 잃어버린 시간도 돌아오지 않아요. 수진이 저를 노려봤어요. 그럼 그냥 포기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만 이 방법은 아니에요. 제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20년 동안 얼마나 외로웠을까요? 수진 씨, 당신도 피해자예요. 하지만 이렇게 되면 가해자가 되는 거예요. 수진의 눈에서 또 눈물이 흘렀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살아야 해요? 그 목소리에는 20년의 절망이 담겨 있었어요.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나려고 했어요. 내가 책임질게. 여보, 몸 조심해요. 괜찮아. 이 일은 내가 해결해야 해. 남편이 수진을 봤어요. 나도 20년 동안 지옥 같았어. 매일 악몽을 꿨고 죄책감에 시달렸어. 그게 제 가족과 비교가 돼요? 비교할 수는 없지. 하지만 나도 사람이야. 남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용서해달라는 건 아니야. 다만 이런 식으로는 안 돼. 수진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해요? 그때 민수가 병실로 들어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복도에서 소리가. 민수가 상황을 보고 멈춰 섰어요. 아버지? 이게 무슨, 민수야. 아빠한테 말하지 못한 게 있어. 남편이 모든 걸 털어놓기로 한 것 같았어요. 모든 진실이 드디어 세상 밖으로 나올 때였습니다. 아버지,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에요? 민수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20살 아들에게는 너무 충격적인 상황이었을 거예요. 남편이 깊은 숨을 쉬었어요. 20년 동안 숨겨왔던 비밀을 털어놓을 때가 온 거였습니다. 민수야, 앉아라. 아버지. 아빠가 과거에 큰 실수를 했어. 남편 목소리가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제 가슴도 함께 내려앉는 것 같았습니다. 1999년 아빠가 레지던트였을 때 일이야. 남편이 천장을 바라봤어요. 그 눈에는 20년의 괴로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날 밤 응급실에 교통사고 환자가 실려왔어. 일가족이었지. 수진이 고개를 들어 남편을 봤어요. 그 눈에는 여전히 원한이 가득했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그리고 20살 아들이었어. 남편 손가락이 떨렸어요. 그런데 아빠는 그때 너무 피곤했어. 36시간을 계속 일했거든. 아버지. 민수가 불안한 표정으로 남편을 봤어요. 판단을 잘못했어. 아버지의 상태를 잘못 봤고 치료 방법도 틀렸어. 남편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결국 세 분 모두 돌아가셨어. 병실이 조용해졌어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민수가 수진을 봤어요. 네, 맞아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때 18살이었어요. 갑자기 세상에 혼자 남겨졌죠. 수진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분노가 섞여 있었어요. 장례식도 혼자 치렀어요. 돈도 없어서 합동장지에 모셨고요. 제 마음이 아팠어요. 18살 소녀가 겪기에는 너무 큰 시련이었습니다. 그날부터 복수만 생각하며 살았어요. 수진이 남편을 노려봤어요. 간병사가 된 것도, 이 병원에 온 것도, 모든 게 당신을 찾기 위해서였어요. 남편이 고개를 떨어뜨렸어요. 매일 악몽을 꿨어. 그 가족들이 나를 원망하는 꿈을. 당연하죠. 원망받아 마땅해요. 수진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하지만 남편이 수진을 봤어요. 나도 사람이야. 그 일 때문에
얼마나 괴로웠는지. 그게 제 가족과 비교가 돼요? 수진이 소리쳤어요. 비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나도 매일 죽고 싶었어. 남편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이었습니다. 의사를 그만둘까도 생각했어. 하지만 그러면 더 많은 환자들이 피해를 볼까봐 그런 핑계로 계속 살아온 거예요? 핑계가 아니야. 속죄하는 마음으로 살았어. 남편이 일어나려고 했어요. 몸이 약했지만 꼭 해야 할 말이 있었거든요. 민수야, 아빠를 실망스러워해도 괜찮아. 민수의 얼굴이 복잡했어요. 존경했던 아버지의 숨겨진 과거를 알게 된 충격이 컸을 거예요. 아버지, 정말이에요? 응, 정말이야. 아빠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야. 남편이 민수의 손을 잡았어요. 실수도 하고 잘못도 저질러. 하지만 그것 때문에 평생 괴로워했어. 민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았지만요. 수진 씨, 제가 수진에게 다가갔어요. 당신 마음 충분히 이해해요. 정말요? 수진이 저를 의심스럽게 봤어요. 저도 간호사였으니까. 의료사고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알아요. 그럼 왜 말리셨어요? 복수는 해결책이 아니에요. 제가 수진 옆에 앉았어요. 당신이 우리 남편을 죽인다고 해서 당신 가족이 돌아와요? 수진이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제 분노는 어떻게 해요? 다른 방법이 있을 거예요. 무슨 방법이요? 수진의 목소리에 절망이 묻어났어요. 여보, 당신이 직접 말해요. 제가 남편을 봤어요. 이제 그가 책임을 져야 할 때였습니다. 남편이 침대에서 일어났어요. 몸이 휘청거렸지만 의지로 버텼습니다. 수진 씨 가족들 묘소가 어디에 있어요? 왜요? 찾아가서 사죄하고 싶어요. 수진의 눈이 커졌어요. 그리고 당신을 위한 장학재단을 만들고 싶어요. 장학재단이요? 당신 같은 처지의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재단 말이에요. 남편 목소리가 간절했어요. 물론 이걸로 제가 저지른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수진이 잠시 생각에 잠겼어요. 정말로 하실 거예요? 네. 약속해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수진 씨, 당신도 새로운 삶을 시작해요. 제가 수진의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하며 사셨잖아요. 이제 당신을 위해 살아요.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분노가 아닌 슬픔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모르겠어요. 천천히 배워가면 돼요. 제가 수진을 안아줬어요. 마치 제 딸을 안아주는 것처럼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수진이 제 품에서 울었어요. 20년 동안 참아왔던 눈물을 모두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민수가 조용히 다가왔어요. 아버지, 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 민수야. 시간이 필요하지. 하지만 아버지가 나쁜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아요. 민수가 남편을 봤어요. 실수를 했지만 그걸로 평생 괴로워하셨잖아요. 민수야, 저도 도울게요. 장학재단 일이든 뭐든요. 민수의 말에 모두가 놀랐어요. 20살 청년이 보여준 성숙함이었습니다. 수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정말 새로 시작할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제가 미소를 지었어요. 당신은 아직 젊어요.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요. 하지만 제가 한 일은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은 실제로 해를 끼치지 않았잖아요. 남편이 수진에게 다가왔어요. 대신 제가 경찰서에 가서 20년 전 일을 다시 신고할게요. 그럴 필요 없어요. 수진이 고개를 저었어요. 이미 지난 일이고 저도 이제 복수는 그만두고 싶어요. 그날 밤 병실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흘렀어요. 20년의 원한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해결될 수는 없었어요. 하지만 시작은 할 수 있었습니다. 치유의 시작 말이에요. 6개월이 지났어요. 세상이 완전히 달라져 보였습니다. 아니, 우리가 달라진 거였어요. 어머님, 오늘 정말 마지막이에요. 수진이 저에게 말했을 때 제 마음이 복잡했어요. 기쁘면서도 서운했거든요. 수진은 지난 6개월 동안 정신과 치료를 받았어요. 처음에는 힘들어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정말 많이 좋아졌어요. 수진의 얼굴에는 이제 미소가 자주 떠올랐어요. 예전의 차가운 표정은 사라졌고요. 의사 선생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완전히 회복됐다고 하세요. 이제 새로운 삶을 시작해도 된다고요. 새로운 삶. 그 말이 저에게도 특별하게 들렸어요. 남편도 많이 달라졌습니다. 과거의 죄책감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면서 오히려 더 평화로워 보였어요. 여보, 수진 씨, 묘소 참배는 어땠어요? 좋았어. 정말 좋았어. 남편이 수진이 가족들의 묘소를 찾아갔던 날을 떠올렸어요. 그날 남편은 무릎을 꿇고 1시간 넘게 사과했다고 했어요. 수진도 함께 울었다고 하더라고요. 장학재단 준비는 어떻게 돼가요? 다음 달에 정식으로 출범해. 희망의 다리 장학재단이라고 이름 지었어. 남편 목소리에 힘이 있었어요. 이제 진정한 속죄의 방법을 찾은 것 같았습니다. 가족을 잃은 아이들을 도와주는 거죠? 응. 수진 씨 같은 처지의 아이들이 교육받을 수 있도록 도울 거야.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런 방법으로 상처가 치유될 수 있다니요. 민수도 놀랄 만큼 성숙해졌어요. 엄마, 저도 장학재단 일 도울게요. 정말? 예. 아버지, 혼자서는 힘드실 것 같아서요. 처음에는 아버지의 과거에 충격받았던 민수였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오히려 아버지를 더 이해하게 됐어요. 사람은 누구나 실수할 수 있잖아요. 중요한 건 그 실수를 어떻게 극복하느냐인 것 같아요. 20살 아들의 말이 저보다 더 현명하게 들렸어요. 오늘은 수진이 새로운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날이었어요. 부산에 있는 요양원에서 일하기로 했다고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거였어요. 공항까지 배웅 가도 될까요? 물론이죠. 고마워요, 어머님. 수진이 제 손을 잡았어요. 그 손이 예전보다 훨씬 따뜻했어요. 공항에 가는 길에 수진이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이상해요. 20년 동안 복수만 생각했는데 이제 그게 꿈 같아요. 어떤 기분이에요? 자유로워요. 정말 자유로워요. 수진의 목소리에 활기가 돌았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아요. 저도 그 기분을 알 것 같았어요. 지난 6개월 동안 저 역시 많은 것을 내려놓았거든요. 공항에 도착했을 때 남편과 민수도 와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가시는군요. 남편이 아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네. 이제 정말 새로 시작하려고요. 부산 가서도 연락 주세요. 장학재단 소식도 알려드릴게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 남편에게 고개를 숙였어요. 박 선생님, 정말 감사해요. 제가 더 감사하죠. 용서해줘서 이제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 새로 시작하는 거잖아요. 수진의 말에 모두가 미소를 지었어요. 수진 누나, 부산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드세요. 민수가 수진에게 선물을 건넸어요. 작은 화분이었어요. 이게 뭐예요? 희망초래요. 누나의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로요. 고마워요, 민수 씨. 수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탑승 시간이 다가왔어요. 어머님, 정말 감사해요. 수진이 제게 안겨왔어요. 선생님이 아니었다면 저는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을 했을 거예요. 괜찮아요. 우리 모두 상처받은 사람들이었으니까. 제가 수진을 꼭 안아줬어요. 수진 씨, 부산 가서 행복하세요. 정말 행복하게 사세요. 네, 꼭 그럴게요. 수진이 저에게서 천천히 떨어져 나갔어요. 그리고 어머님도 행복하세요. 박 선생님과 민수 씨도요. 수진이 우리 가족을 바라봤어요. 그 시선에는 원망이 아닌 감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연락 자주 할게요. 네, 기다릴게요. 수진이 탑승구로 향했어요. 걸음걸이가 가벼워 보였습니다. 뒤돌아서서 손을 흔드는 수진의 모습에서 저는 처음으로 진짜 미소를 봤어요. 20년 만에 처음 보는 진심 어린 미소였습니다. 잘 가, 수진아. 제가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남편이 말했어요. 정말 다행이야. 모든 일이 잘 해결돼서. 그러게요. 처음에는 어떻게 될지 몰랐는데 저도 안도의 숨을 쉬었어요. 여보, 고마워. 왜요? 당신이 수진 씨를 말려줘서. 만약 그때 당신이 없었다면. 남편이 상상하기도 싫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우리 모두 운이 좋았던 것 같아요.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민수야, 너는 어때? 지난 일들에 대해서. 처음에는 충격이었어요. 하지만 이제 괜찮아요. 민수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아버지도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거든요. 그게 오히려 좋았어요. 어떻게? 더 인간적으로 느껴져요. 그리고 실수를 인정하고 극복하려는 모습이 멋있어요. 민수의 말에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민수야, 고마워. 아빠를 이해해줘서. 가족이잖아요.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예전과는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더 소중하고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여보, 35년 간호사 생활하면서 배운 게 뭐예요? 남편이 갑자기 물어봤어요. 모든 상처는 시간과 사랑으로 치유될 수 있다는 거예요. 제가 천천히 대답했어요.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지만 그 진실과 마주할 때 비로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되는 것 같아요. 남편이 제 손을 잡았어요. 당신 말이 맞아. 우리가 그걸 증명했잖아. 창밖으로 밤하늘이 보였어요. 별들이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곧 시작될 거예요. 우리 모두에게요. 수진에게도, 저희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세상의 모든 상처받은 사람들에게도요. 35년 간호사 생활을 하면서 확신하게 된 게 있어요.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사랑은 미움을 이길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용서는 가장 강한 치유의 힘이라는 것. 지금 이 순간 저는 행복합니다. 완전한 행복은 아니지만 충분히 감사한 행복이에요. 내일은
또 다른 하루가 될 거예요. 희망으로 가득한 하루 말이에요.